망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 전선에 가장 앞서 계시는 우리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의 김미성 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학부모연합 사무국장 김미성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훌륭한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가장 탄압받고 있는 기독교인이고 보수 우파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학부모 단체 일을 그것도 사무국장직을 겁도 없이 맡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아이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교육이 살아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 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학부모들을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는 사실 좌편향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백대문이라고 부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잘 지내던 학부모들인데, 제가 이제 이 문정부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된 이제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떤 학원 강사가 좋은지, 아니면 어느 과외 선생이 좋은지, 뭐 이제 그런 정보력에 대한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고 참 희한한 일이지만 좌파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조국이나 정경심처럼 아이들 교육이나 이제 주식, 부동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평상시에는 뭐 세상 살아가는데 정보력 있고 스마트하고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교육에 관련되거나 내지는 정치 성향만 들어가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살 때는 좌우는 늘 있었고 좌우 대립은 뭐 항상 있었던 거라서 별로 상관치 않았었고 그리고 좌와 우는 항상 서로 견제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좌가 우가 양쪽으로 갈려서 확연하게 양극화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인 대화를 입에 올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정부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제 뇌가 정지된 것처럼 그 부분에서만큼은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사고가 멈춘 것처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서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상한 민중가요를 들려줄 때가 있었고 국어 시간에는 이상한 시를 들려주기도 하시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저 고등학교 때는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전교조 선생님이셨는데 잘리셔서 학교를 떠나시게 되던 날 아이들이 창문에 붙어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운동장에다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아이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막 그런 감성팔이하는 얘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희가 감성팔이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나라에 살면서 모든 정책이나 모든 사고가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모든 베스트셀러가 깔려있는 그 책 나열되어 있는 곳에 보면 감성을 파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문 서적이나 고전 서적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감성파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을 많이 만날 텐데 요즘 엄마들은 영화로 역사를 봅니다. 좀 창피합니다, 사실. 변호인을 보고 노무현을 영웅화시킵니다.
그리고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남산의 주장들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수준의 국민들이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한마디를 내세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요즘에 현수막을 보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보면 되게 화가 납니다. 늘 어떻게는 빠져있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말만 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마스크 쓰기, 뭐 손소독, 거리두기, 뭐 잘 보이지도 못하는 희생을 하면서 국민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백신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모더나에 전화해서 2, 4분기에 이제 들어오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뭐 명확히 밝히지도 않으면서 정치 쇼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자랑질을 하는 K 방역이 맞는 것인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화를 참지 못하는 화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리던 교육 관련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바쁘지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학폭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매번 회의 때마다 학교에서 회의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회의 자료들을 사실 되게 찬찬히 자세히 훑어봅니다. 보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언론 기사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회의 자료들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기초 학력 과목들의 수업 시간들을 줄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들은 운영위원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부모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께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기초학력 과목들 수업 시간을 줄이고 창체, 음악, 미술 같은 시간 늘리는 이런 시간들을 늘리는데 매번 의아해서 학교에다가 왜 기초학력 과목 시간을 줄이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는 답을 하십니다. 이런 지침은 사실 우리 모든 아이들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몇 년째 기사들 같은 걸 보면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기초 학력들이 하향 평준화 되어 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쟁은 나쁘고 늘 평등이 좋다고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공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교육, 이런 교육이 왜 자꾸 이런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이런 교육이 행복하다고 이런 교육을 자꾸 시키는 교육 방향을 잡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교육 방향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과연 원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어떤 선생님들인지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전교조는 민노총 산하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사실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 학생들에게 촛불 집회 참여를 강요하거나 특정 정당 지지를 강요하는 정치색을 띠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진짜 교육보다는 사상 교육이나 편향된 교육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을 말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있었죠. 인원고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실 정치교사 100급여를 수호하는 전교조와 싸우기 위해서 학생수호연합이라는 학생들이 광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저희 전국
전학연은 학생수호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저희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초학력 부분도 있었지만, 성교육 관해서도 또 국사에 관해서도 많은 것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시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그저 피임에 관한 것, 그리고 피임 방법, 성 정체성에 관련된 것, 이것은 사실 아동 학대라고 느껴질 정도로 문란한 정도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요즘에는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책가방에 교과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과서를 보지 못하여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성교육은 사실 정서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생리학적인 구조를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저 행위 위주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그 도덕적인 측면이나 책임은 없고 피임법만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맞는 것인지 부모로서 이런 교육 자체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모르는 그런 신체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어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었습니다. 저희는 뭐 알지도 못했던 뭐 이런 말들을 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뭐 이런 기관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성 정체성에 관해서 알려주면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에이즈가 동성애를 통해서 생기는 것은 또 배우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아마 부모님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서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를 때는 참을 수 있고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해보자는 마음으로 학부모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전학연입니다. 현 정부에서 괜찮다고 한국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신승리, 그 거짓이 정말 너무 싫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그 외국에서 한 14년 정도를 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학교가 무너진 것, 그리고 좌편향이 너무 눈에 띄게 많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많아진 외국인과 다문화 과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성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분방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가 너무 많다는 것,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참을 수 있고 회복 가능한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회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불안하고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4년이 되어가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는 정부가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정부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일개 국민인 제 자신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정부를 보고 있는 이제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여전히 지난 정권 탓을 하는, 그리고 여전히 적폐 탓을 하는, 그리고 여전히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정권은 어느 한 부분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교,
정치, 경제, 교육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환경단체, 전문가 없는 짬짬이 지자체단체, 그리고 어용언론, 탈원전,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K방역, 하물며 더불어만진당, 문정부, 이제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을 괴대지로 여기는 이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 19세기에도 없었던 이런 통제를 하면서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 차리겠죠.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엄마도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마지막을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